집에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뭐라고? 우리 집인데. 아버지, 수진이 어머님이 이제 여기 사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이 집에서 내쫓겠다는 거니?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럼 어떻게 표현해? 40년 살아온 집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를 내쫓는데. 너희 장모님 때문에 친부모를 내쫓는다고? 이게 말이 되니?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이제 이 집을 관리할게요.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뭐, 완전히 빼앗겠다는 거야. 내가 평생 희생해서 너희 뒷바라지 했는데, 이게 자식의 도리냐? 68세 박정호 씨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가족 비극. 평생을 바친 아들과 며느리에게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노부부. 그 이유는 단지 며느리의 어머니가 들어올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은 결말에 있습니다. 노부부가 선택한 예상치 못한 복수. 그리고 이 선택이 모든 가족의 운명을 뒤바꾼 놀라운 반전.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언젠가 당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충격적 현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8세 박정호라고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한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제 은퇴하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는데 타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내 미숙이는 65세로 평생 가정을 돌보며 저와 함께해 온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희에게는 아들 준영이 하나 있는데 올해 35세로 IT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수진이라는 좋은 며느리를 맞이했고 저희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혼수로 준 선물이죠. 비록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함께 하고 주말에는 내 식구가 드라이브도 다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의 어머니 장영희 씨였습니다. 58세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짐을 들고 찾아오셨더군요. 어머니, 아버님, 제가 이제 좀 같이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가게가 어려워져서. 장 씨의 말에 저희는 당황했지만 일단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준영이와 수진이가 거실로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수진이 어머님이 이제 저희와 함께 사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도 안 좋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셔서.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작은 아파트라도 알아볼게요. 준영이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에서 우리를 내쫓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 수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우리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어머님도 계시면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작은 아파트가 오히려 관리하기 편하실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이 우리를 내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며느리의 어머니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가슴 아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 준영이에게 말입니다. 준영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1989년 저희 부부에게 첫 아이가 생겼을 때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서 막 승진했지만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함께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준영이가 10살 때 아팠던 일.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아내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물론 기억납니다. 준영이가 10살 때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던 일이요. 당시 저희는 병원비가 걱정되어 한밤중에 발을 동동 굴렀지만 결국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월급날까지 열흘이나 남았었는데 병원비 내려고 내 금반지 팔았던 거 알고 있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많은 희생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의 학비를 위해 몰래 파트타임 일을 했던 일, 자신의 옷은 몇 년씩 같은 것을 입으면서도 아들에게는 항상 좋은 옷을 사 입혔던 일,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며 추가 수당을 받아 아들의 학원비를 마련했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대학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준영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 아이는 알기나 할까요? 아내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희생이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준영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간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 4년, 그리고 군 복무까지, 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까지 저희는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준영이가 첫 취업에 성공했을 때 저희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요. 그리고 3년 전 준영이가 수진이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망설임 없이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35년 동안 모아온 저희 퇴직금과 아내의 적금을 모두 털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할 생각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살자는 제안은 준영이가 먼저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저도 망설였습니다. 신혼부부에게 방해가 될까 봐요. 하지만 준영이가 계속 함께 살자고 했고 수진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내는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저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수진이도 퇴근 후에 집안일을 거들었죠. 주말이면 내 식구가 함께 시장도 가고 가끔 근교로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2년 전 일이죠. 아내와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수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임신부에게는 스트레스가 좋지 않대요.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처음에는 수진이의 말이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내의 요리에 대한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음식에 대해 너무 짜다, 기름지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아내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유산이었습니다. 임신 3개월 차에 수진이가 유산을 했고 그 원인을 아내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집안일에 신경 쓰라고 하셔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내는 수진이에게 쉬라고 몸조리를 잘하라고 당부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나 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준영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저와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부부끼리만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고 저희를 초대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저희만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느 날 준영이가 꺼낸 말에 저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식사 시간이 달라지고 거실 사용 시간도 암묵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집에 새 들어 사는 이방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친척들이 모이기로 한 날이었죠. 아내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날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가 이번에는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어머님 혼자 준비하시느라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배려하는 말투였지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의 그 말은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결국 친척들은 다 오지 못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텅 빈 집에서 추석을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을까요?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저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우리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장영희 씨의 방문으로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수진이의 어머니는 종종 저희 집에 찾아와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최선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손님이니까요. 하지만 장 씨는 점점 집안일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방 여사는 김치를 이렇게 담그시네요. 우리 집에서는 좀 다르게 하는데. 은근히 아내의 살림 솜씨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준영이 부부와의 사이도 더 나빠질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장 씨가 짐을 들고 와서는 장기 체류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준영이와 수진이는 저희를 내보내자는 말까지 꺼냈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이제 관리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을 아들이라는 이유로 거저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완전히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혼자 비웠습니다. 술을 잘 못 마시는 저로서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집에 대한 법적 권리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집은 여전히 제 명의였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박 선생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집과 같은 부동산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장 씨에게 정확한 입장을 전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세 사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준영아, 수진이, 그리고 장 여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며 단련된 목소리였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내 소유입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쫓을 권리는 없습니다. 준영이와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조차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부동산에 이미 의뢰했고 다음 주부터 매물로 나갈 겁니다. 집이 팔리면 돈은 절반으로 나눌 겁니다. 절반은 나와 너희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너희에게 줄 테니 새 집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준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디로 가란 말씀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란다. 너희가 우리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으니 이제는 모두 다른 곳으로 가면 되겠지.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집을 새로 구해요? 지금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에게 집을 마련해 줬는데 불과 3년 만에 나를 내쫓으려 했잖니. 이제 와서 집값이 비싸다는 말은 하지 마렴. 장 씨가 나섰습니다. 박 선생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했다고. 그냥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알아보자는 뜻이었는데 저는 장 씨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장 여사님, 당신이 이 집에 오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당신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부부가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준영아, 내 아버지 말이 맞아. 우리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다니 너무 서운하구나. 처음으로 아내가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준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집이 팔릴 겁니다. 그동안 새로 갈 곳을 알아보세요. 나와 너희 어머니는 이미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사실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준영이와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장 씨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며칠 후 준영이가 제 방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오렴. 준영이는 제 방에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마치 어릴 적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머니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준영아, 내가 우리에게 한 일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었단다. 부모를 내쫓으려 했다는 것이 내가 그런 아이로 자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준영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수진이와 장모님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셔서 저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고, 수진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 선택을 해야 했는데 준영이의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영아,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것은 잔인한 일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너를 위해 살아온 부모를 내쫓으려 했다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란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장모님이 계속 말씀하시길.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아들인데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장모님은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집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고 몇몇 문의도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준영아, 이미 집은 팔기로 했단다. 되돌릴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내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끼리의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주가 지나고 집에 첫 번째 구매자가 찾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 의사를 밝혔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준영이와 수진이는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들의 형편에 맞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새로운 집을 계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집을 판 돈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집이 완전히 팔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니? 강남이 아니라 조금 외곽이에요. 하지만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예요. 전세로 계약했어요. 저희 돈으로요. 놀라웠습니다. 준영이가 자기 돈으로 집을 구했다는 사실이 알고 보니 결혼 후에도 꾸준히 모아두었던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집이 팔리면 그 돈은 모두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약속한 대로 절반은 너희 몫이야. 나머지는 우리의 노후를 위해 사용할 거야. 하지만 아버지, 이건 내 결정이다. 준영아. 그리고 이틀 후 우리 집의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이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준영이와 수진이는 이미 새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시작했고 저희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의 오랜 친구인 오경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절친한 친구였지요. 미수가,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아파트에 한 집이 나왔어. 3층짜리인데 전망도 좋고 조용해. 너희 와서 보는 게 어때? 오 씨는 아내의 오랜 친구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또래로 교직에 있다가 은퇴한 분이셨죠. 아내와 저는 그날로 오 씨가 사는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아늑하고 전망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오 씨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이 아내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 참 좋네요. 공기도 맑고 주변에 공원도 있고. 새 아파트를 계약한 날 아내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 씨의 소개로 알게 된 이 아파트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그만큼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3층 중앙에 위치한 집은 햇빛이 잘 들고 전망도 좋았습니다. 정호 씨, 여기 살면 나랑 같이 아침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단지 안에 작은 산책로가 있거든. 오 씨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아내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래, 좋겠네. 여보,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기대감이 보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저도 이제 준영이에게서 좀 떨어져 살고 싶었어요. 같이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함께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결혼한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은 더욱 그랬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우리만의 공간에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이후 저희는 이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으니까요. 준영이가 어릴 적 그린 그림, 아내가 짠 스웨터, 저희 승진 기념 트로피,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준영이와 수진이도 이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와서 짐을 나르고 새 집의 인테리어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도 아내에게 꼭 붙어 다니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에 넣을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구나. 버려도 될 것 같. 놀랍게도 아내가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모든 것을 다 간직하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옷장 좀 정리해요. 40년 된 옷들은 이제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아내의 말에 따라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이사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준영이가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새 집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기꺼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준영이의 새 집은 아담했지만 정겨웠습니다. 비록 저희가 살던 집보다 작았지만 젊은 부부가 사는 데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부모님을 위해 살아온 게 아니라 부모님 덕분에 살아왔던 거였는데. 수진이도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장모님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어머니께 상처를 드렸어요. 준영이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해 주세요. 부모님의 새 출발을,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합하는 것을 위해 저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의 달콤한 향기가 퍼지는 가운데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영이가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건 저희가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여행 상품권이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였습니다. 저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새 집에 이사하시기 전에 잠시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내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의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결혼 이후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일과 아이 키우기에 바빴으니까요. 고맙구나, 준영아. 정말 좋은 선물이구나. 아내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것이 준영이가 중학생 때였으니 20년도 더 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과 바다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였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 준영이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야. 그때 제주도 갔었지. 맞아요. 그때 준영이가 말도 안 듣고 자기만의 여행을 하겠다고 고집 부렸었죠. 저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던 기억이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 숙소에 짐을 풀고 저희는 바로 바다로 향했습니다. 초여름의 제주 바다는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신혼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다를 바라보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아들과의 관계, 앞으로의 노후,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아보는 게 어떨까? 아들은 아들의 삶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는 거지.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이지.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야 해. 그날 저녁 저희는 호텔 식당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저도 호텔에서 준비해준 자켓을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마치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줘서 아내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잔과 제 잔을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 갑시다. 3박 4일의 제주도 여행은 짧았지만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올레길을 걷고 오름에 올라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저희는 오랜만에 부부로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 집에 대한 걱정, 모든 것을 잠시 잊고 오직 저희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결심한 게 있어요. 뭔데? 이제 정말 우리 삶을 살려고요. 그동안 미뤄뒀던 꿈들을 이루고 싶어요. 아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 빛나는 눈빛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떤 꿈? 예전에 항상 하고 싶었던 수채화요. 그리고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싶어요. 우리가 아직 건강할 때 말이에요. 저도 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미뤄두었던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동네 탁구 클럽에도 가입하고 싶다고요. 서로의 꿈을 나누며 저희는 마치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준영이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좋았어.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쉬었단다. 준영이는 저희의 짐을 받아들고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이제 곧 부모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아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정말? 준영아, 정말이니? 네.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직 초기라 조심해야 하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대요. 저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의 모든 갈등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의 소식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듯 했습니다. 준영아, 정말 축하한다. 수진이도 정말 축하해. 준영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든 갈등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여전히 저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도 아버지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날, 저희는 4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빈 방들, 물건이 없는 거실, 그리고 부엌. 이 모든 공간에 저희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갈등도 사랑도 모두 이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가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문을 닫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준영이와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오늘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 집에서 행복하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준영이가 저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이도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저희는 각자의 차에 올라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오랜 친구 오경숙 씨가 새 아파트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이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전망은 탁 트여 있었고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작아졌지만 이제 이곳에서 저희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사 다음 날, 아내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저도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고 아파트 단지 내 탁구장에도 회원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희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준영이네 가족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의 뱃속 아기가 점점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저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면 벌써 설레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오히려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삶을 존중하게 되었으니까요.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그 큰 갈등은 결국 저희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저희는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68세, 아내는 65세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이제 저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비슷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